자, 5월 22일자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하게 스님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메셀슨과 스탈의 실험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배우는 DNA 복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밝힌 실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의평가에서도 자주 소재로서 등장하게 되는 실험이 바로 이 실험입니다. 실험 내용이 그렇다고 뭐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 듣기 전에 한 번 더 책을 훑어보고 강의 들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복습을 책을 한 번 더 훑어보지 않은 친구는 잠깐 일시 정지해놓고 교과서 2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한번 쭉 읽어보고 다시 강의 재생을 눌러주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실험 요약부터 한번 볼게요. 자, 방사성 동위원소인 이 14N과 15N을 이용해서 DNA의 밀도 차이를 발생시켜서 원심 분리를 통해서 분리를 한 실험이고요. 기존에 이 실험으로 밝혀지기 전에 언급됐던 복제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존적 복제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반보존적 복제 모델, 그리고 분산적 복제 모델, 이 세 가지 복제 모델하고 실험에서 나온 결과를 비교해서 이 DNA의 복제 원리에 대해서 증명을 한 거죠. 자, 먼저 언급됐던 세 가지 복제 모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존적 복제. 자,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기존의 DNA 가닥입니다. 기존의 DNA 가닥을 그대로 유지를 한 채 지금 이렇게 하나, 둘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보존적 복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때 새로 합성된 DNA 가닥은 말 그대로 두 가닥이 이중 나선이 모두 다 새롭게 합성된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존, 기존의 DNA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보존이 된다 해서 보존적 복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보존적 복제는 이 DNA 이중 나선이 두 가지 경로로 나눠져서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새롭게 생성되는 다른 나선이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나선을 기존의 가닥 한 가닥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 가닥은 새롭게 합성되는 형태로 우리는 이게 반인 보존되고 반은 새롭게 합성된다 그래서 반보존적 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기존의 DNA 가닥이 반씩 남은 채로 복제가 이루어지겠죠. 뭐 두 번, 세 번 반복하더라도 반씩은 들어가 있는 애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분산적 복제 같은 경우에는 DNA 한 가닥이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닥의 일부분이 움직이고 또 일부분은 새로 합성되고 하는 형태를 분산적 복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직접 실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균을 먼저 이 방사능 동위원소인 15N이 포함된 배지에서 배양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DNA 안에는 이 질소가 15가 포함되어 있겠죠. 자, 이 숫자가 클수록 밀도가 더 커요.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15와 14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밀도가 큰 지금 질소를 포함한 DNA가 처음에 합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DNA를 추출해서 원심 분리를 해보니 두 가닥이 전부 15로 이루어져 있는 무거운 DNA에서 이렇게 DNA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장균을 14N이 포함된 배지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 합성되는 DNA 가닥은 14N을 가지겠죠. 그러면 15N보다는 14N이 밀도가 작습니다. 자, 그랬더니 첫 번째 한 번 분열하고 나서 원심 분리를 했더니 중간 무게 14와 15를 가져서 중간 무게를 가지는 DNA가 검출이 되었고 추출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 분열을 했더니 중간 무게의 DNA와 그리고 가벼운 DNA가 두 개의 선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보존적 복제라면 계속해서 여기 무거운 DNA가 보존이 돼서 결과에 나타났어야 되겠죠. 그리고 분산적 복제라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가볍고 중간 무게, 무거운 무게 있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위치에 존재를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반보존적 복제라면 처음에 15, 15에서 두 번째는 15, 14, 15, 14 그리고 여기에서는 15, 14와 함께 14, 14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보니 반보존적 복제가 DNA의 복제 원리임을 밝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험 결과 해석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5N으로 이루어진 DNA가 14N이 포함된 배지에 복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1세대에서는 14N과 15N을 포함한 DNA가 생성되기 때문에 중간 무게의 DNA가 형성되고 두 번째 2세대에서 이제 14N과 15N을 포함한 DNA도 발견되지만 14N만 포함된 DNA도 생기기 때문에 중간 무게와 가벼운 DNA 두 개의 띠가 형성이 된다라는 이 실험 결과를 우리는 확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생긴 DNA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은 기존에 있던 가닥이고 나머지 한 가닥은 새로 만들어진 가닥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보존적 복제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실험 내용 확인했으면 이제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A 복제 과정은 상보적으로 결합하고 있던 염기 사이에 수소 결합이 끊어지게 되면서 이 DNA 이중 나선이 두 가닥으로 분리돼요. 선생님이 아까 수업 때는 지퍼라는 형식으로 막 표현했죠. 지퍼 열리듯이 이렇게 풀어지게 됩니다. 그럼 분리된 두 주연 가닥에 오늘 선생님이 이 용어는 외워야 된다라고 했던 게 하나 있죠. 프라이머가 결합이 됩니다. 이 프라이머가 결합을 하면 여기가 출발점이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DNA 중화표소가 이제 이 프라이머에서 출발을 하면 되는구나 해서 이 주연 가닥의 염기하고 상보적인 염기를 갖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이 프라이머 3번 말단에다가 하나씩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새로운 가닥이 완성이 되는데 이때 새로운 DNA 가닥은 무조건 5번 말단에서 3번 말단 방향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 건데 오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마지막에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이 DNA 이중나선의 두 가닥은 역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역평행 구조라는 게 뭐냐면 5번에서 3번으로 가게 되면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3번에서 5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야 쌍이 맞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염기서열 적을 때 선생님 5번, 3번 말단을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내용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가 5번 말단, 3번 말단이면 여기가 5번, 3번이 되게 됩니다. 서로 마주 보게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DNA가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풀려있는 데가 제일 처음 풀린 데가 여기겠죠. 풀려있는 데가 여기고 지금 계속 현재 풀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5번에서 합성이 시작돼서 3번으로 갈 거니까 이쪽 부분은 지금 오른쪽 부분은 5번에서 3번으로 쭉 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 가닥이 문제입니다. 이 가닥. 자, 풀어질 때마다 여기 5번 어느 정도까지 나오면 5번에서 3번으로 합성을 해요. 그런데 여기 부분이 또 다시 풀어졌죠. 그럼 여기에 또 출발해서 5번에서 3번으로 합성을 해요. 또 조금 더 풀어지면 5번에서 3번으로 합성을 해요. 그러면 짧은 DNA가 여러 개가 형성이 되죠. 그럼 얘들을 DNA 연결 효소라고 하는 애가 접착을 시켜줄 겁니다. 붙여서 긴 형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원샷으로 가는 애는 빠르겠죠. 그래서 3도 가닥이라고 하고 이렇게 여러 단편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합쳐야 되는 건 느리기 때문에 지연 가닥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내용까지 지금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업 내용 여기까지 우리 배웠으니까 요약을 했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가지고 풀이 내용을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 영상에서 또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